지키기로부터 나도 지키고 가족도 지키는 부자 아빠 사랑하는 아빠. 안녕하세요. 팟캐스트 부자 아빠 사랑하는 아빠입니다. 기후변화로 급변하는 경제산업 구조 속에서 우리들의 가족도 지키고 재산도 지킬 수 있는 방법을 지금부터 알려드립니다. 저는 승현, 수현 아빠고요. 이번 화 대본을 담당했습니다. 저는 이것저것 담당하고 있는 의준 아빠 차윤탁입니다. 오늘 조금 안타까운 소식으로 좀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저랑 이제 승현 아버님, 이제 지석쌤이랑 같이 이제 잘 해주셨던 나연쌤께서 나오지 못하시게 됐어요. 네, 그래서 지병으로 안타깝게도. 네, 지병으로 이제 뭐 자동차 경주로 따지면 리타이어 됐다고 하죠. 이제 10바퀴 정도 이렇게 손일을 하시다가 결국 오늘 나오지 못하겠다. 힘들다. 그래서 나오지 못하시게 됐거든요. 하지만 뭐 슬퍼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이제 오늘 게스트를 한번 모시고 왔는데요. 좀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그린피스에서 플라스틱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는 김이서입니다. 제가 이런 영광스러운 자리에 초대될 줄은 몰랐네요. 초대 감사드립니다. 네, 영광이라고 아주 진짜 정확한 표현을 쓰셨는데 저희 팟캐스트 첫 게스트시죠, 그죠? 네. 그렇죠. 네, 네. 저희 수많은 그런 이제 오고 싶다는 이런 메일이 들어오거든요. 그런데 이제 저희가 엄선해가지고, 네, 나중에 왜 엄선했는지 나중에 좀 얘기. 네, 연예인분들 이런 분들은 공부를 안 하고 오시니까 네, 조금 네. 어쩔 수 없이. 저 뽑힌 건가요? 아, 그냥 그럼요. 옆자리에 있어가지고 들어온 것 같은데. 저희 체크리스트가 있어요. 이제 뭐 과거 이런 거 다 체크하고. 전혀. 네, 네. 스캔들 이런 거 다 네, 체크하고. 이름 바꾸고 그런 건 좀 찝찝하긴 한데, 네, 뭐 그냥 네. 그러려니 하기로. 아, 이름 네. 바꾸셨구나. 네. 이런 팟캐스트 저 11회 맞이했잖아요. 또 이게 또 달라진 점이 또 있는데 어떤 점이 좀 달라졌을까요? 저희 앞에 드디어 마이크가 생겼습니다. 그죠? 아, 맞습니다. 네. 상당히 무겁더라고요. 예. 저희 10회까지는 진짜 마이크 없이 저희가 진행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마이크 하나를 돌렸으면서. 그래서 꾸준히 피드백이 나왔거든요. 음질이 너무 안 좋다. 그렇죠. 뭐, 저 사실 매번 녹음하고서 네네. 화장실 가서 울었어요. 이런 거 가지고 팟캐스트 한다고 앉아있으니까 막 네. 너무 슬퍼가지고. 아이고, 참나. 근데 저도 너무 힘들었어요. 저 10회까지 하는데 이렇게 지석 선생님께서 너무 이렇게 안타까운 마음에 혀를 많이 차셔가지고 제가 그 혀 차는 소리를 계속 편집하느라. 근데 저 지금 이렇게 네. 하나씩 있어서 그러는데 하나 갖고 나눠 쓰는 걸 네. 상상도 못 하겠어요. 네, 저희가 아무래도 이제 좀 어렵게 생활을 하다 보니까. 네, 그런데 이제 10회 동안 많은 분들이 들어주셨거든요. 드디어 이제 오늘 세운상가 포함해서 마이크 구입에 성공했습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저희 마이크도 샀는데 팟캐스트에 꾸준히 관심 가져주시는 분들 댓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오늘 새로 오신 게스트 분이신 이서쌤께서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다시사니님께서 유튜브에 응원해요라고 댓글 달아주셨어요. 감사드립니다. 네. 되게 구수하게 잘 읽으시는데. 네, 출신이 그쪽이신가요, 혹시? 네, 댓글이 저는 길지 않네요. 그쪽인데. 저도 좀 그쪽인데. 저 농사하다 왔어요. 지역. 아, 지역. 네. 제가 이래 보여도 서울 토박입니다. 아, 진짜요? 네. 이렇게 또 좀 받아주고 충청으로 대동남기. 네. 그럼 지석쌤께서도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예. 라스님께서도 그린피스 환경에 힘쓰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라고 댓글 남겨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 사실 팟캐스트 목표가 이게 잘 돼가지고 그린피스에서 들고 나가는 게 목표라고 지석쌤께서 한번 얘기를 하셨던 것 같긴 한데 또 그린피스랑 코스닥 하려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또 댓글이 하나 또 달렸는데요. 진짜 김어준님이 1등 크크크라고 또 달아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설마 이분이 얼마 전 저희 국장님이 나온 다스베이다 그분일까 해서 눌러봤는데 아니긴 하지만 그래도 감사합니다. 김어준이 댓글 달아주는 팟캐스트 팩트죠? 네. 멋집니다. 네. 저희도 마이크도 새로 바꾼 부자아빠 사랑하는 아빠 구독과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저희가 이 팟캐스트를 제작하는데 큰 도움 주시는 분들의 전하는 말씀을 듣고 본격적으로 얘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방송은 여러분의 소중한 후원으로 만들어집니다. 국제환경단체 그린피스 서울사무소에 후원해주실 분들은 1644-0961, 1644-0961에 팟캐라고 문자를 보내주세요. 네이버에서 그린피스 팟캐를 검색하셔도 쉽게 후원에 참여해주실 수 있습니다. 네, 오늘은 온 국민분들의 환경 관심사. 와, 진짜. 다시 하세요. 아, 진짜 이것도 발음 교정 10편 녹음한 사람다운 정말 네. 부드러운 진행. 네. 네, 오늘은 온 국민들이 관심 갖고 계신 부분이죠. 플라스틱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사실은 제가 이제 승현 수현 아버님한테 말씀 많이 들었거든요. 이 플라스틱이 중요한 게 아니다. 지금 기후변화다. 근데 플라스틱에서 이제 뭐 좀 거북이 좀 아픈 수준이지만 이제 기후변화는 이제 수온이 바뀌면 다 죽는다. 막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셔가지고 완전히 이제 저희 조직에서 불쏘시개 이제 플라스틱 엄청 중요한데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좀 마음이 바뀌셨다고 하셨어요. 대본을 쓰시면서. 네, 이서쌤 섭외해서 네네네. 좀 편하게 녹음해보려고 하니까 네. 중요한 거라고 말씀을 해야죠. 네네. 아, 그래도 조금 생각이. 이런 히든 아젠다였나요? 예. 빨리 다음- 얘기 좀 하세요. 저 힘들어요. 그래서 근데 한 가지는 그 최근에 연구에서 그 플라스틱도 만만치 않게 기후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걸로 나오기도 했고 또 저도 또 이제 온 생물과 생태계를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좀 피해가 많더라고요, 진짜. 플라스틱 때문에 피해보는 동물들 이런 거 보면서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다가 안 되겠다. 아까운 시간을 할애해서 플라스틱 캠페이너분에게 네. 그 기회를 드려야겠다 생각했습니다. 이거 뭐 소재 떨어지고 그래서 그런 건 전혀 아니죠. 전혀 아니죠. 전혀. 믿겠습니다. 그 아까 저희가 앞부분에 좀 소개를 드렸는데 진짜 그 이 김희서 캠페이너님 맞죠? 저희 여성시대 라디오를 한번 8월 1일 출연하시고 또 수많은 TV와 또 이제 라디오에 출연하신 경험이 있으시잖아요, 그죠? 그러면 좀 부끄럽지만 좀 이제 좀 얘기를 해주세요. 어느 정도 나왔었는지 지금 팟캐스트 녹음 환경에 적응 못 하시고 계신 것 같아요. 아니, 왜 또 네. 갑자기 그쪽으로 끌어가나요? 네네. 아무튼 저는 여성시대에서 플라스틱 정말 온 국민들의 관심사기 때문에 여성시대에서 초대해 주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여성시대에서 이제 플라스틱이 무슨 문제가 되고 있는가, 네. 그리고 지금 이제 한국에서 얼마나 많은 플라스틱이 문제가 되고 있는지에 대한 이제 이야기를 이제 한 40분 정도 나눴죠. 그게 40분 동안 또 이 끊기지 않는 흐름. 와. 정말, 네, 서경석 씨가 깜짝 놀라셨었습니다. 네. 그 이유는 제가 이름을 바꾸기 전에 어마어마한 이제 네. 좀 미디어 웍을 좀 했었죠. 아. 네, 삐에로가 되어서 미디어에 여기저기 불러 다니다가 네. 그게 싫어서 이름을 바꾸고 그린피스로 들어왔습니다. 아, 그렇군요. 근데 지금 여기선 뚝뚝 끊기셔도 상관이 없어요. 뚝뚝 끊길 가능성이 높고요. 이제 또, 끊어주세요. 네, 편집 기능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나 끊어줘요. 네. 아까 지석쌤께서 말씀하셨는데 기후변화랑 뭐 어떤 관계가 있나요? 플라스틱이랑? 그러니까 이게 사실 플라스틱이 뭘로 만들어지냐 하면 그냥 대부분 석유거든요, 석유. 그 진짜 플라스틱을 석유로 만든다는 사실 아는 분들 의외로 별로 없어요. 그런 그 거. 정말 요즘 그 인기 끄는 예능 TV 프로그램 퀴즈로 나오면 플라스틱 만드는 게 뭘까요? 하면 진짜로 왜냐면 플라스틱이랑 석유랑은 연결이 안 되잖아요. 느낌이. 우리 그래서, 저기 냄새 뭐 플라스틱을 우리가 생각하면 투명하고 뭐 이렇게 깨끗한 느낌이 들고 막 그런데 주유소 같은 데 가면은 석유가 그런 느낌이 아니니까. 네. 이게 그러니까 석유로 만들어지시는 분들 모르는데 그 환경 호르몬에 대해서는 아시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네. 그래서 플라스틱을 사용하면 환경 호르몬이 이제 많이 발생된다. 이래서 이제 문제가 돼서 이제 유리로 바꾸거나 이런 걸로 아는데 이 환경 호르몬 자체가 석유를 플라스틱으로 만드는 데 있어서 또 이제 재질을 좀 유연하게 바꾸는데 들어가는 것들을 총칭하는 게 환경 호르몬이거든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 중간에 들어가는 부분만 이제 인식을 하고 있지만 정작 뭘 만들었는지는 이제 알지 못했었다는 게 참 안타까운 거죠. 제가 정말 사실 예일에서 제가 대학원을 다녔잖아요. 환경대학원을. 아, 이거 진짜 이제 진짜 TMI인가요? 아니 이제 오픈하시는 거예요. 이제 오픈하시는 저희가 건가요? 아이비리그까지만 얘기했는데 사람들이 좀 이제 얘기 안 했었나? 우리 아이비리그까지만 오픈했었는데 아, 네네. 처음 자기 입으로 굳이 예일대를 나왔다고 네. 조지 부시랑 이제 동문이신 거죠. 이제 네. 왜 10화까지 매번 영어를 담당하셨는지 그렇죠. 이제 예, 공개하시는. 대학원은 예일대고 또 저 대학은 이제 다음 화에서 한번 오픈하시죠. 그거는 네. 21화에서. 예, 알겠습니다. 예. 그래서 근데 거기서 하나 또 배운 게 뭐냐면 사실 대학교 때 환경 전공했던 곳 하고서 석사 환경대학원 다시 갔더니 환경대학원은 학사를 안 한 사람들을 위해서 만든 거라서 똑같은 내용을 거의 많이 들었어요. 근데 이제 몇 가지 기억나는 게 있는데 인상적이었던 게 플라스틱을 만들 때 석유만 가지고는 딱딱하거든요, 이게. 그래서 뭘 섞는지 아세요? 마가린? 미안합니다. 안 물어볼게요, 이제부터. 예. 금속성을 집어넣는데, 그래서 예전에는 납 같은 것도 집어넣었었고, 왜냐면 그게 유연하게 만들어주거든요, 이렇게. 아. 예, 그래서,
저는 좀 깜놀. 그러니까 플라스틱 안에 그 유연성을 주는 거는 막 그런 뭐 금속 중에서 좀 안 좋은 것들. 요즘은 좀 덜 쓰는 것 같긴 한데. 맞아요. 그 다음에 거기다가 이제 알고 본 재질은 석유. 이런데 그 한 올해 4월 달쯤 발표된 연구 자료에서 플라스틱을 지금처럼 우리가 막 쓰고 버리고 태우고 뭐 분해가 돼도 사실은 그게 온실가스가 되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615개의 석탄 화력 발전소만큼의 이산화탄소를 배출할 수 있는데 이렇게 되면 전 세계 배출량의 한 13% 정도까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재료 채취하고 석유 그다음에 만들고 결국 그거 갖다 이제 태우기도 하고 매립해도 결국은 뭐 썩을 때 또 이게 또 이산화탄소나 무슨 메탄 이런 걸로 변하거든요. 어떤 플라스틱이라는 제품을 만들고 쓰고 버리고 뭐 재활용하는 과정에서 재활용하려고 트럭 몰고 가서 그 가져와도 또 이산화탄소가 많이 나와요. 거기서 나오는 게 615개 석탄화력 발전소에 다 합치면. 그 1년 기준 뭐 이런 거겠죠, 그죠? 아니요, 이게 네. 제가 말씀드려도 될까요? 그러니까 역시. 2050년도까지 총 탄소 예산의 13%를 플라스틱이 부담하게 된다는 것이라고 이제 발표가 나왔었고요. 네네. 이 이제 총 탄소 예산의 13%가 지금 현재 615개의 석탄 화력 발전소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근데 저희가 이제 마이크 구입하고 좀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그 기후변화와 석유의 연결 관계 한 번만 더 설명해 주시겠어요? 왜 석유를 쓰면은 이게 기후변화 가속화되고 그다음에 어떤 일이 발생하는지 짧게. 석유를 태우면은 네. 이산화탄소로 변하거든요. 네. 그게 이제 지구를 뜨겁게 만드는 거죠. 그리고 지구가 뜨겁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그럼 폭염, 천국, 네. 뭐 이상기후, 지옥 뭐 이런 거죠. 못 사는 곳이 되는 거죠. 그죠? 네, 맞습니다. 네, 식량 생산 같은 것도 문제고 사실 요즘 올해 여름이 그렇게 덥진 않았지만은 요즘 약간 휴가 트렌드가 바뀌는 게 밖에서는 뭘 안 하고 어디 놀러 가도 그냥 실내에서 있다가 밤에만 슬쩍 나와가지고 뭐 잠깐 산책하고 들어가고 약간 그런 분위기가 있다고 제가 들었는데 너무 더우니까 시원하자고 갔는데 너무 뜨거우니까 좀 안 가고 뭐 이런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알게 모르게 피해가 많죠. 그러니까 기후변화, 나중에 이제 기후변화 우리가 영수증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걸 이제 2050년에 인류가 받아보게 될 그런 영수증에 13%를 플라스틱이 기여를 한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습니다. 어마어마한 거네요, 진짜. 네, 생각보다 비중이 커요, 아주. 네. 근데 진짜 문제가 좀 석유는 이제 조금 포기를 할 수 있을 방법이 좀 많이 보이는 것 같아요. 이제 자동차 오너인 승현 아버님도 그렇고, 그죠? 자격도 있으면서. 난 전기차야. 그러니까 전기차를 쓰면은 이제, 물론 이제 전기차를. 윤작쌤은 무슨 차예요? 저는 차가 없고요. 이제. 가족 있다. 가족이. 이거 정치인들이 맨날 하는 거 아니야. 네. 맞습니다. 제가 투자한 게 아니라 제 와이프가 한 겁니다. 네. 네. 아, 역시. 네. 근데 저는 하이브리드 차인데 사실 지난 화를 듣고서는 하이브리드가 정말 전기차가 아니구나라는 거를 깨달았어요. 아, 네. 진짜요? 진짜 붓바살바를 들으시고요. 네, 붓바살바에서 정말 다양한 정보들을 제공해 주시더라고요. 여성시대 나오시는 분이 이렇게 정말 너무 감사합니다. 그런데 그 석유를 어쨌든 그때 지석선생님이 좀 재밌는 비유를 가끔 정말 괜찮은 비유를 하실 때가 있는데 그 전기차를 만두 피에다가 비유를 하셨어요. 맞아요. 그 안에 이제 뭐 어떤 전기가 들어가느냐. 그렇죠. 석탄으로 만들어진 전기가 들어가느냐 아니면은 뭐 재생가능 에너지로 만든 전기가 들어가느냐에 따라 다르다. 어쨌든 이런 옵션이 있는데 플라스틱은 정말 포기하기 힘들잖아요. 쉽지가 않잖아요. 뭘 그래요, 근데? 한 가지는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좀, 이게 또 전기차랑 플라스틱 연결되는 게, 네. 이게 전기차가 계속 나오면서 휘발유나 그 디젤 사용이 줄어드니까 네. 석유 판매량이 줄어드는 거예요. 네. 그 석유 회사들이 플라스틱 만드는 공장을 더 만들어가지고 그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서 석유를 팔려고 또 공장을 좀 늘리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쪽은 이렇게 판매로가 차 연료가 막히니까 방향을 틀어가지고 플라스틱 공장을 막 만들어서 어떻게든 플라스틱 쓰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린피스 플라스틱 전문가 김인석 캠페이너님 이거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와, 정말. 실제로 네. 이제 그 BP에서 BP. BP 조금만 설명해 주세요. BP 브리티시 페트롤륨인가? 지금은 아예 처음엔 원래 브리티시 페트롤리움이었다가 네. 한때 이제 우리 석유 안 해. 딴 거 할 거야 그러면서 비욘드 페트롤리움 그랬다가 다시 이제 요즘은 그냥 무슨 의미인지 물어봐도 대답 안 하는 것 같아요. BP라 우린 그냥.
네. 네, 그래서 BP에서 뭐라고 했냐면, 이제 지금 계속 일회용 플라스틱을 줄여야 된다라는 목소리가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잖아요. 네. 근데 이런 방식으로 일회용 플라스틱이 줄어들게 될 경우에는 향후 20년 이후에는 BP에서 사용하는 석유가 반으로 줄 것이다라고 하는 예측을 담은 보고서를 올해 출간했어요. 그만큼 석유 산업에서 플라스틱으로 사용되는 게 어마어마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BP는 뭐 난리가 났겠네요. 주주들도 난리가 나고, 그렇죠. 화석연료도 이제 기후변화 때문에 쓰면 안 되는 분위기고, 플라스틱도 지금 너무 유해하다 보니까 이런 상황이. 그래서 이제 지석 선생님 말씀하신 이제 플라스틱 공장 이 얘기 정설입니까? 가십당당은 김탁선이고 정설 나잖아요. 당연히 정설이죠. 아까 내 그 대학원 얘기했잖아요. 네, 나 알겠습니다. 거기 나온 네. 예일 나온 남자예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BP에서 이런 플라스틱 공장을 투자를 하고 있는 건가요? 아니면 직접? 아니요, 그렇다기보다는 계속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석유 사용을 계속 늘려나갈 계획을 갖고 있는 거죠. 사실 이들은 석유를 판매해야지 돈을 버니까. 그렇죠. 성유를 판매를 많이 할수록 성장하는 네. 거니까. 그래서 이들이 뭘 들고 나오냐? 재활용에 대한 이야기들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네. 지금 플라스틱 같은 경우에는 재활용이 안 되는 물질이거든요. 그 유리 같은 경우에는 재활용되면 유리가 되고 철도 재활용을 하면 철이 되는데 플라스틱 같은 경우에는 재활용을 한다라고 하면 다운그레이디드라고 간단하게 말하면 페트병을 재활용하면 페트병이 되는 게 아니라 페트병이 우리 그 전선 피복하는 것 같은 그런 고무 재질로 네. 바뀌고 결국 이게 재활용이 더는 안 되죠. 그러니까 그래서 쓰레기도 품질이 굉장히 떨어진다는 거죠. 재활용할 맞습니다. 때마다. 재활용할 때마다 품질이 떨어져서 결국에는 쓰레기가 된다. 이제 석유 회사들은 계속 재활용 시스템에 투자하고 재활용이 되기 때문에 플라스틱을 더 많이 사용하면 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들을 계속 하고 있는 거죠. 그 화학적으로 플라스틱이 이제 고분자라고 해가지고 뭐 C하고 H가 막 이렇게 붙어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재활용한다고 가열하거나 이러면은 그 분자 사이가 끊어져요, 이렇게. 그러면 이제 그거 가지고는 예전처럼 그런 고품질의 고분자 물질 못 만들어요. 그 자꾸 용도가 좀 더 이렇게 낮은 곳에서는 낮은 곳으로 향해서 결국엔 뭐 매립이나 태워지는 걸로 끝나는 거죠. 저도 기억이 나는 게 아까 그 재활용 전에 분해 얘기하셨는데 저희 초등학교 다닐 때 저는 이제 마지막 국민학교 세대긴 했는데 그 화장실에 붙어 있어요. 이게 뭐 분해되는데 몇 년이 걸린다. 그래서 나는 그걸 보고 솔직히 어떤 생각했냐면 플라스틱 비닐봉지 분해가 된다고 써 있고 분해되면 되는 거 아니야. 어쨌든 몇백 년 걸리든 뭐 알게 뭐야 분해되는구나라고 생각했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게 안 된다면서요. 재활용이 안 되고 뭐가. 네, 플라스틱 같은 경우에는 재활용이 될 수 없는 물질이고, 그러니까 재활용이 되긴 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페트가 가장 재활용이 잘 되는 플라스틱 재질 중에 하나인데, 페트는 재활용을 하면 섬유의 원료가 되든지, 이제 이런 전선 피복의 원료가 되든지 하지만, 그 이후에는 다시 버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고, 그렇게 나와 있는, 우리가 소위 생각하고 있는 이제 일회용 플라스틱 컵, 네. 그 다음에 빨대, 네. 이런 아이들은 재활용이 안 되는 아이들이에요. 이런 애들은 그냥 쓰레기로 됩니다. 그럼 우리가 그렇게 맨날 매주 주말에 이제 가족들과 누가 재활용 버리러 가냐로 이런. 당연히 그 그런 남자가 되는 거 아니에요? 아, 당연하죠. 네. 음식물 쓰레기랑. 그걸 왜 얘기해요, 여기서? 훌륭하신 너무 당연하지. 아버님들. 아, 네. 네, 저희 뭐 훌륭하십니다. 아내가 들으면 사기죄로 고소할 수 있는 상황이죠, 지금. 저 좀 몇 주 못 나갔어요. 좀 너무 더우니까 나가기 싫더라고요. 그럼 그래요. 그건 네. 그러면 네. 어디 있나요? 아, 그러니까 조금, 이제 플라스틱을 좀 최대한 적게 쓰고, 2주에 한 번씩 버리려고 노력을 해요. 그러니까 격리를 이제 베란다에 하고, 근데 이제 지저분하니까 사람들이 싫어하죠. 그러니까. 네. 맞습니다. 근데 아까 한 가지 그나마 페트병이 재활용이 잘 되잖아요. 의류로. 네. 근데 그 의류를 갖다가 옷을 만들어가지고 빨면 어떻게 되죠? 미세 플라스틱이 어마어마하게 나오죠. 그러니까 제가 얼마 전에 그 의류 건조기를 샀어요. 그게 한참 인기더라고요. 의류 건조기가 사람들이 하는 말이 의류 건조기로 돌리면 먼지가 얼마나 나오는 줄 아냐. 그러면서 진짜 나오거든요. 근데 나 이게 드는 생각이 이게 진짜 내가 밖에서 나온 먼지인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미세 플라스틱이 이게 건조하는 과정에서 뜨거운 열을 받는지 사실 모르겠다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 먼지 눈에 보이죠?
눈에 보이죠. 미세가 네, 아닌 그거는 생각보다. 미세가 아니에요. 아, 그렇네. 그냥 그거는 이렇게 그러니까 아주 작은 그런 섬유질이 쌓인 거고. 예. 근데 저도 조금 예일대를 나왔지만 너무 얘기 자잖아. 아니, 11회 뭐 예일대로 마케팅 한번 예, 해보고. 졸업한 지가 지금 오래됐기 때문에 예일 로고 하나 박아가지고. 예. 부단히 계속 공부를 하고 있는데 네, 네. 그러니까 이게 항상 초미세먼지가 미세먼지 더 나쁘듯이 네. 플라스틱도 미세할수록 안 좋거든요. 차라리 예를 들어서 뭐 먹다가 고등어 먹는데 갑자기 플라스틱 하나 씹었다 그러면 그냥 태 뱉으면 돼요. 그쵸. 근데 이게 그 사이사이에 미세하게 박혀 있는 애들은 이 몸속에 들어와서 얘가 어디로 가고 어디서 박혀 있고 이걸 알 수가 없거든요. 근데 진짜 그 빨래 할 때마다 그 재질 같은 게 어떤 거 쓰면은 뭐더라 폴리에스테르 이런 건가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요즘에 섬유에 사실 예전에는 100% 코튼, 100% 면 이런 게 되게 많았는데 요즘에는 합성 섬유라고 하잖아요. 네. 이런 합성 섬유가 결국에는 이런 플라스틱을 재활용한 이제 그 플라스틱 재질이 들어가고 있는 건데 이게 옷을 빨면 빨수록 미세 플라스틱화가 돼서 우리가 알게 모르게 많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옷 한 100번 빨면 옷이 되게 얇아지잖아요. 그쵸. 그게 거기서 미세 플라스틱이 다 빠져나가면서 얇아지는 거거든요. 그렇게 재활용해도 피곤하네요. 그죠? 재활용을 해도 피곤하죠. 다운그레이드해서 재활용해도. 다운그레이드 하고 그게 결국에는 바다를 통해서 다시 우리의 몸으로 들어온다. 라고 하는 연구 결과가 있었었죠. 이건 한 며칠 전에 나온 건데, 이제 사실, 그러니까 저는 항상 이제 제가 알게 된 불행한 소식을 남들과 나누자. 불행은 나누면 반이라고 그러는데, 아무튼 좀 나눠보자 한번. 예. 근데, 아니, 북극에서 비가 내리고 있나 해가지고 그걸 받아가지고 저기 검사를 해보니까 그 안에 또 마이크로 플라스틱이 무지하게 들어있어가지고, 이 연구한 사람들 좀 멘붕 됐다는 거예요. 청정 지역에 무슨 북극에. 네, 북극에 막 비가 오는데 사실 눈이 와야 될 때면 비가 오고 막 이러는데 그 안엔 또 마이크로 플라스틱이 디글디글해가지고 자기들도 막 질린다고 이거는 어이없다고. 어마어마했죠. 예, 그래서 이게 막 돌아다니는 거죠. 한번 나오면 세상에. 예. 그러니까 쟤도 만들고 계속 이제 남아가지고 계속 괴롭히고 둘 다 나쁜데 기후 변화도 문제고 이제 재활용도 안 되고. 그러니까요. 그리고 사실 많은 가정에서 아까 제가 좀 강하게 남자가 하는 거다라고 했지만 갈등 유발 요소가 되곤 하죠. 예. 예, 그거를 막 하다 보면 그리고 저는 이제 이게 재활용이 제대로 안 된다는 걸 좀 아니까 막 분류를 하면서도 얘를 도대체 어디로 갈까. 그리고 쌓이는 양이 갈수록 늘어나는 것 같아요. 어마어마하죠. 네.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플라스틱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플라스틱을 줄여야 된다라는 목소리들이 작년부터 있었잖아요. 그 작년에 폐비닐 수거 대란 있으면서 그 이후로 계속 줄여야 된다라고 얘기하지만 수치상으로 보면 매년 플라스틱 사용량은 늘어나요. 우리 또 그만 까먹으니까 페미닐 대란이 그때 뭐였는지 한번. 폐비닐 대란이 중국에서 네. 이제 더 이상 자국 내에 폐플라스틱을 수입하지 않겠다라고 네. 선언을 하면서 벌어진 사건이었었는데요. 그쵸, 그때. 그러니까 그때까지 국민들도 몰랐죠. 우리가 버린 쓰레기와 우리가 버린 폐플라스틱이 어디로 가는가. 근데 이거의 대부분이 중국으로 흘러가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중국이라는 나라가 전 세계에서 발생하는 폐플라스틱의 50% 정도를 이제 가져가고 있었어요. 근데 이게 전 세계의 50% 양이고, 이제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뭐 미국, 캐나다, 호주 이런 선진국들의 거의 90%. 그래서 우리나라 또 폐플라스틱의 90% 정도를 중국에서 이제 수입하는 명목으로 우리나라의 수거업체들이 수거를 하고 있었는데, 이제 중국에서 안 한다. 얘기를 해서 그 수거업체들도 이거를 어떻게 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저희가 이제 보내면서 거기서 돈을 벌었었는데 이 업자들이 이게 돈이 안 되니까 우리는 이거 안 가져갈 거야. 라고 하다 보니까 중간에서 멈추게 된 거죠. 맞아, 기억나요. 그때 막 지금 빨리 버려야 돼. 지금 못 버리게 될 수도 있어. 막 그러고 막 그랬던 것 같기도 하고 그때 이제 음식물 쓰레기를 음식물 쓰레기 봉지에다가 좀 지저분해서 싫다고 거기에 비닐봉지를 하나 더 덧대서 버리면 맞아요. 그 옆에 그 비닐봉지를 버릴 수 있게 따로 그런 것도 없어지고 막 그랬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때를 시작으로 중국에서 이제 폐플라스틱 수입 안 하겠다 한 이후로 이제 전 세계가 플라스틱 대란이 난 거죠.
그러다 보니까 플라스틱의 문제점에 대해서 사람들이 조금 더 인지를 하게 됐고 그러면서 계속 이제 플라스틱을 줄여야 된다라는 목소리가 나와서 지금 현재 서울 사무소에서도 플라스틱 캠페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 또 사건 또 있지 않았나요? 뭐 필리핀이랑 또 뭐 지금 생각해보니까 플라스틱과 관련된 한국의 사건이 많았던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그 중국에서 수입을 금지한 이후로 네. 또 다른 대란이 나왔었던 게 필리핀 이제 폐플라스틱 수출 사건이었죠. 중국에서 폐플라스틱 수입을 금지한 이후로 이 폐플라스틱이라고 명명 지었던 것들이 어디 갈지 모르는 거예요. 어디 갈지 모르고 있다가 이제 필리핀이라든지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우리가 이제 소위 얘기하는 그 동남아시아 쪽으로 네. 많이 흘러 들어갔는데 그 중에 이제 필리핀으로 들어갔던 게 우리나라 이제 폐플라스틱으로 위장한 쓰레기였고 네. 그게 이제 발견이 되면서 난리가 났죠. 어. 이게 실제로 폐플라스틱이라고 명명지었던 거를 봤더니 완전 쓰레기. 네. 진짜 뭐 음식물에 뒤덮인 모든 쓰레기들이 그 안에 있었다고 하고요. 네. 그 이게 어떤 마을에 완전 공터에 쌓아져 버린 거예요. 근데 필리핀 진짜 덥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냄새 나고 막 악취에 막 오염에 이렇게 나면서 또 플라스틱이 서로 이렇게 부딪히면서 불도 많이 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었죠. 그래서 필리핀에서 이제 또 그린피스가 그렇죠. 이 소식을 입수하고 네. 바로 필리핀 사무실에다가 가라. 현장으로 가주세요. 네. 현장에서 이거를 이제 확인을 하고 이거에 대한 이제 문제 제기를 이제 하는 것을 한국으로 가져오면서 그래서 이제 필리핀에서 한국으로 다시 가져가라라고 하는 이제 목소리들이 올라왔고 네. 그린피스가 이제 이거를 한국에 알리면서 네. 예, 플라스틱 캠페인이 이제 좀 시류를 탔죠. 네, 저희 팟캐스트에 숨겨진 네 번째 진행자분이 계세요. 아베 그 녀석이라고. 요번에 또 화이트리스트 터지면서 진짜 엉뚱한 걸 봤는데 우리나라가 또 일본에서 플라스틱을 굳이 수입해 오고 있더라고요. 굳이 많이 수입하고 있습니다. 진짜 그것도 충격적이었어요. 네, 진짜. 진짜 이게 폐플라스틱 우리나라 수입량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그 중에 또 1위가 일본이에요. 그리고 이거는 정말 돈 주고 수입해 오는 것들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서의 문제. 네. 물론 아베 그 녀석 네. 때문에 이제 폐플라스틱 문제들이 계속 일어나고 게스트 있지만 물들었어. 네. 게스트 물들었어. 그러니까 사실 그린피스는 이제 정치 중립적이고 그래야 되는데 그렇죠. 한국 사람이잖아. 아무튼 한국 사람으로서 근데 방사능의 위험성이 있다라고 지금 우리나라에서 계속 보도가 되고 있는데요. 네. 이제 그거에 대해서 지금 정확한 팩트 여부는 이제 밝혀지고 있지 않은 사실이라 제가 이제 가십의 하나로서 그렇죠. 파킹을 해놓고요. 근데 플라스틱을 수입을 해오는 거는 사실이잖아요. 네, 플라스틱이 일본 많이 플라스틱을. 수입이 되고 있습니다. 네. 우리나라에서도 플라스틱이 정말 많이 발생이 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자기 플라스틱은 소화 못하는 채로 일본에서 계속 폐플라스틱을 수입하고 있는 거죠. 작년 수입에서 뭐 적자가 한 500억 정도 났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맞아요. 이게 진짜 그거면 어떻게 저 한 됐는지. 2, 3년 정도는 생활비 충분히 할 수 있는 돈인데. 또 저희 팟캐스트를 컨텐츠를 풍성하게 해주시는 분이 한 분도 계세요. 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인데 이분이 또 저 지난번에 아, 말씀드렸잖아요. 또 어그로를 끄는데 또 보통이 아닌 니체 이분을 이길 수가 없죠. 니체보다도 이제 보통이 아닌 이 트럼프 분이 엄청 이 플라스틱 빨대로 어그로를 끄는데 성공했다면서요. 독일식 발음이라 그래요. 어그로. 네. 어그로. 자기 유세장에다가 네. 빨간색 빨대인가? 빨간색 플라스틱 빨대를 네. 에다가 금색으로 금박에 자기 이름을 바꿔놓고 10개 뭐 5달러? 10달러? 15달러. 지석쌤 피곤하신가 보다. 네. 제가 설명드릴게요. 네. 지석쌤 지금 트럼프가- 쫓기고 계세요. 이거 녹화하고 또 뭐 빨리 해야 되거든요. 아까 쫓기는 그러니까. 모습 봤는데 좀 짠하더라고요. 유성쌤 미안해요. 네, 네, 네. 아니 이게 트럼프가 그 플라스틱 빨대를 네. 10개에 15달러를 팔기 시작했다라는 기사가 났었어요. 그래서 미쳤다. 미쳤지, 어떻게 진짜. 이렇게 할 수가 있냐 하면서 트럼프가 그 종이 빨대를 사용하겠다라고 하는 진보주의자들 다 네. 필요 없다. 네. 이 플라스틱 빨대를 사면서 나를 지지해달라. 라고 한 기사가 난 지 일주일 뒤 또 다른 기사가 났는데 이게 다 팔렸다는 거예요. 번 이게 다 돈이 한 팔리고
예, 50만 달러인가 벌었어요, 그걸로. 1인당 탄소 배출량이 가장 높은 나라가 어느 나라인가요, 지석쌤? 아, 당연 미국이죠. 예. 그러니까 미국인의 생활 방식이 좀 어떤지 또 예일대에서 한번 지켜보셨으니까 자동차는 어떤 자동차를 좋아하죠? 미국 분들? 뭐 대형 SUV나 뭐 대형 트럭 같은 거. 그런 거 일반 수용차에 비해 탄소 배출이 몇 배 정도 높나요? 뭐 3-40%가 높거나 하면 2배 정도 되는 경우도 있고. 네. 예. 다행히 그런 자동차가 전 세계로 퍼지지는 않고 있는데 네. 사실 우리나라 영향이 좀 많은 게 이제 뭐 우리나라도 이제는 소나타 원래 예전에 그랜저 이렇게 네. 알아주다가 요즘은 산타페로 다 가버렸잖아요. 예. 팰리세이드 뭐 이런 식으로. 네. 뭐 여러모로 좀 악영향이 좀 있죠. 뭐 좀 더 나가서 얘기하자면 할리우드 영화에 나오는 그 미국식 생활 방식을 보면서 네. 동경에 이제 젖은 많은 사람들이 막 그런 라이프 스타일을 추구하면서 자꾸 막 이제 더 막 소비적으로 가는 그렇죠. 것도 있고. TV는 방에 한 사람당 한 대씩 있어야 되고. 그렇죠. 네. 일회용품은 플라스틱 꼽고서는 팝콘이랑 콜라 마시고. 일회용품만 하나 쓰는 게 아니라 기름이 지기 때문에 2겹, 3겹 일회용품을 겹쳤어야지 기름이 안 샌다. 막 이런. 너무 이게 불편함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플라스틱 없애는 게. 그럴 것 같아요. 저도 예전에 여행 갔었을 때 거기 어디냐? 어디죠? 도박장 있는데. 그런데 라스베가스. 저는 몰라요. 그런데 안 네. 가서. 아니, 그 라스베가스 건전하지 않은 곳이에요. 왜 이러세요? 예. 라스베가스 근처에 아시는 분이 사셔서 갔는데 거기는 식기를 일회용품으로 다 쓰는 거예요. 귀찮으니까 그냥. 귀찮고 설거지하기 싫고 그리고 물값이 좀 비싸서 그래갖고서는 계속 한 번 쓰고 그냥 다 버리더라고요. 경악했어요. 파리 협약 신나게 탈퇴하고. 네. 맞습니다. 역시 진짜 정말 이 방송이 진짜 트럼프 대통령 계실 때 동안은 많이 진짜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야, 근데 아베는 녀석 그러고서 네. 트럼프는 계실 때라는 또 존칭을 쓰는 것은 힘에 굴복하는 건가요? 뭔가? 예, 또 이제 또 지선생님 본인은 친일이고 나는 이제 친미로 이제 내가 또 왜 친일이야? 아베 총리님이었나 수상님이었나? 네. 궁금하신 분들은 앞부분 팟캐스트를 들어오시면 알 수 있습니다. 네. 네, 아무튼, 네. 네. 그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대통령 된 다음에 처음에 국방장관인가 어느 분이 석유기업 CEO 출신인가 막 누가 되지 않았었나요? 엑선모빌의 틸러슨이라는 사람이 국무장관이었죠. 국무장관을 했죠. 그렇죠. 예. 그런데 이 플라스틱이 알고 보면 이 플라스틱 페트병 아까 말씀하셨는데 그 페트병에 석유가 어마어마하게 들어간다면서요? 어마어마하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나온 연구 결과에서는 페트병 하나를 만들 때, 네. 거기 그 페트병의 4분의 1 정도가 석유로 차 있다라고 생각하면 된다라고 하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페트병 하나에 뭐 500ml의 물병 생수통에다가 뭐 물을 마실 때, 네. 실제로 거기에 한 100ml는 석유라는 거죠. 그 페트병 자체도 석유고 그거를 만드는 과정에서 또 이러저러 에너지를 쓰기 때문에 그러니까 페트병 하나 사면은 그게 플라스틱이라는 걸 내가 알아도 석유라는 걸 알아도 사실은 그게 그 페트병 자체의 무게에 있는 석유보다 굉장히 훨씬 더 많은 양의 석유를 쓰고 만들어진 물건이라는 거죠. 예, 그러니까 그런 만큼 석유 회사는 페트병 하나를 팔 때 페트병에 들어가는 만큼의 석유만 파는 게 아니라 그 안에 사실은 페트병 만들 때 또 쓰는 만들 때 운송 등등 해가지고 그러니까 석유 회사 입장에서는 아주 신나는 장사인 거죠. 게이득. 예. 근데 저희가 이 방송에서 항상 하는 얘기가 있는 게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라고 이제 한 가지 이제 완벽한 해결책은 없다라는 게 저희가 계속 드리는 말씀인데 그런데 좀 혜성 같은 청년이 나와가지고 이 플라스틱 페트병이 바다로 이제 가가지고 바다로 가면 또 여의도 면적이 몇 배가 되는 쓰레기 섬이 생긴다고 하잖아요. 근데 이거를 정말 혜성처럼 나타나서 해결한다고 했던 청년이 있었잖아요. 그 청년 얘기 너무 궁금한데. 되게 잘생긴 청년 뭐 엄청나게 막 미디어에 나오고 뭐 네. 어떻게 하고 있나요 그 인간? 네, 그 인간이라요. 좋은 그럼 뭐 동물인가? 좋은 그 청년은 뭘 네, 하고 있나요? 네. 요즘 또 그리고 유튜브 같은 데 보면 그때 그 사람 이런 게 유행이거든요. 네. 그분 한참 뉴스 됐었는데 그죠? 그때 그 사람 16살이었죠. 이름이 보얀 슬렛이라고 네. 하는 이제 16살의 어린 청년이 네. 실제로 이런 플라스틱이 바다에 많이 유입되는 거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면서 테드 강연에 나와서 이거를 이런 방식으로 우리가 수거할 수 있다.
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굉장히 많이 유명해졌고, 실제로 이부들 중심으로 해서 오션 클린업이라고 하는 단체가 만들어졌어요. 이 친구가 테드 영상 나와서 이 바다에 떠다니는 섬을 자기가 처리할 수 있다라고 해서 기계를 만들겠다는 기계를 거죠. 만들었다는 네. 얘기를 했었죠. 아이디어를 이제 이야기를 네. 했고, 그 아이디어가 현실화시켜 나가면서 이제 8년이 지난 오늘날 이 기계를 바다에 띄워서 해봤더니 실패. 왜 실패를 했어요? 근데 너무 플라스틱 양이 너무 많아서 그 플라스틱 양이 너무 많은 것도 있었고, 이 기계 자체에 아직 결함이 있었다라고 네. 해요. 그러니까 이게 바다를 U자형으로 이제 훑어 나가면서 플라스틱을 네. 모으는 거였었는데, 네. 그 중간중간 이제 플라스틱을 걷어내가는데 미세 네. 플라스틱이 끼면 네. 이게 이제 속도도 느리고 이제 멈춤 현상이 이제 일어나는 것도 하나의 문제였었고, 실제로 플라스틱이 저 해저 구말리에서 발견이 됐다라고 하잖아요. 그 정도로 플라스틱이 바다 깊숙이 가라앉아 있는데, 이렇게 아래로 들어간 플라스틱들은 실제적으로 걷어내지 못한다는 거였죠. 바다는 3D인데 그 기계는 2D. 그렇죠. 그래도 이제 눈에 안 보이고 하니까 그게 어딨냐. 근데 기특하긴 한데 이 보얀 슬랫이라는 분이 만든 오션 클린업에 기업들도 투자를 굉장히 많이 했다고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청년의 아이디어를 현실화시키는 건 어마어마한 일이잖아요. 그렇죠. 이 어마어마한 일을 하기 위해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투자를 했고, 정말 많은 기업들이 투자를 했는데, 그 중에 네. 석유회사, 정유회사, 어마어마하게 투자가 들어갔습니다. 네. 네, 실제적으로 이제 오션 클린업에 투자를 함으로써 우리 뭔가 좋은 일 하고 있어. 정유회사들이 이런 식으로 프레임을 하기 위해서 투자한 것이 아니냐라는 이야기들을 계속하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는 플라스틱 석유로 만들긴 하지만 그거에 대해 미안함을 갖고 있어서 요런 데다가 투자도 한다. 조금 투자하고 있어. 이렇게 한다는 거죠. 그런 식으로 지금 재활용 관련해서도 어소시에이션이 하나 만들어져서 그 정유회사들이 다 가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재활용 산업을 이제 그 시스템을 구축해 나가겠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인데,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이런 기업들의 그린워싱? CSR이라고 하는 이름 하에 좀 더 많은 석유를 써줘. 그러니까 친환경이라는 하는 거죠. 이미지를 덧대기 위하여. 네. 제가 환경 관련한 그린피스 일한 지 얼마 안 됐지만 관련한 일을 계속 해왔잖아요. 그래서 네. 보면은 사실 소비자들은 이게 문제가 있고 해결책이 없으면 그러면 안 해야겠구나. 사실 요즘 보면은 그 일본 관광 안 간다든지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 내가 가서 그쪽을 도와주는 게 말이 안 되니까 안 가겠다. 그냥 결정 내린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이런 식으로 원래는 그러니까 정말 해결책이 없다라는 걸 자꾸 보여주면 그럼 우리 이걸 아예 쓰지 말아야겠구나라고 가야 될 텐데, 그렇게 가면은 이제 석유 회사는 이게 석유를 팔아먹을 데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그런 좋은 생각을 가진 청년이었지만 어쨌거나 안 되지만 거기다 막 집어넣어서 이거 이렇게 되면 해결될 수도 있어. 지금도 재활용 그런 거 단체 만든 게 이거 재활용하면 됩니다. 예, 이렇게 자꾸 알려주는 건데, 이제 현실은 그런 거 말고 이제는 근데 일부 지역에서는 재활용이 안 되는구나라는 걸 파악해서 좀 다른 접근을 하고 있잖아요. 예, 그 부분을 이서쌤이 좀 말씀해 주시면 제가 좀 편하게 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많은 기업들이 잘못된 솔루션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런 식의 비전을 보여주는 쪽에다 투자를 한다든지, 이제 재활용 시스템이 된다라고 투자를 한다든지 하는데, 실제적으로 이것들은 다 해결책이 아니죠. 그린피스 플라스틱 캠페인에서 얘기하는 거는 플라스틱의 감축, 플라스틱을 덜 쓰는 것만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것들은 총체적인 시스템이 변해야만 하는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플라스틱을 우선적으로 안 쓰기 위해서 이제 다양한 방법으로 이제 물건들을 유통시키는 시스템들이 나오고 있어요. 근데 대표적으로 지금 슈퍼마켓 우리 이제 그린피스에서 지난 번에 만들었던 플라스틱 없을지도에 나와 있는 더 피커라던 이렇게 얘기해도 되나요? 그럼요. 네, 괜찮아요. 네. 인터넷 방송의 매력이죠. 네, 더 피커나 아니면 이런 이제 뭔가 대안의 식료품
업체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러니까 플라스틱 포장재를 최대한 안 써도 네. 쇼핑이 가능한. 네. 플라스틱을 안 써도 쇼핑이 가능하게 이제 만들어지고 있는데 실린더에 실제로 이제 물건들을 넣어서 사람들이 자기 케이지를 가지고 와서 물건을 담을 수 있는 형태의 시스템들이 만들어지고 있고, 이번 영국에서는 아예 플라스틱을 사용하지 않은 제품들을 선보이는 슈퍼마켓이 만들어졌어요. 그러니까 원래 게릴라성으로 이제 만들었는데 소비자들이 이걸 너무 좋아해서 지금 오픈을 이제 한 달 정도 더 늘리는 방향으로 해가지고 많은 대안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거기 주식 투자하면은 혹시 많이 오를까요? 주식으로 올라왔는지 모르겠네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영국 주식 살 수 없지 않아요? 너무 모르시네. 제가 미국 주식 사가지고 지금 박살 났거든요. 네, 할 수 있습니다. 네, 지금 네. 계속 떨어지고 있죠. 좀 빨리, 네, 잘 되시길 바라고요. 그런데 결국 그린피스가 하고 싶은 얘기는 그거죠. 이제 플라스틱은 재활용이 아니라 안 쓰는 게 답이다. 네, 그쵸? 안 쓰는 게 답이다. 네. 이 얘기를 하고 그래서 있습니다. 되게 사람들 생각을 바꾸기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플라스틱을 안 쓰는 것이 불편하다라고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데 그게 아니죠. 사실 다 우리한테 돌아오는 거니까. 불편하긴 하지 않아요? 불편하긴 하죠. 네. 불편하긴 한데, 근데 그린피스에서 플라스틱을 쓰지 말자는 거는 모든 플라스틱을 이야기하는 건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사실 지금 우리 노트북도 플라스틱이고, 지금 책상, 앉고 있는 책상, 의자 다 플라스틱이잖아요. 그 차에도 지석쌤이 좋아하시는 차. 차를 별로 안 에도 좋아해요, 솔직히. 정말 많은 플라스틱이 들어가죠. 네. 그게 사실 차를 자체를 경량화시켜서 조금 더 좋은, 뭐라 그러지? 효율이 좋게 만드는. 만약에 차의 건데 내장재를 다 쇠로 만들 뻔했으면 엄청 무겁죠. 못 가죠. 그렇죠. 네. 네, 그런 식으로 플라스틱은 굉장히 이제 한편으로는 필요한 물질인데 그린피스에서 이 말하는 거는 일회용 플라스틱. 네. 우리가 한 번 쓰고 버리는 플라스틱을 줄이자라고 하고 있고, 이렇게 한 번 쓰고 버리는 플라스틱이 전체 플라스틱의 사용량이 얼마나 되는데 라고 얘기를 하면 40%. 우리가 지금 매일매일 쓰는 비닐봉지, 일회용 컵, 빨대, 이런 것들만 안 쓰더라도 전체 플라스틱 양의 반 정도는 줄일 수 있는 진짜요? 거거든요. 플라스틱 빨대만 안 써도 빨대를 빨대만 포함한 해서, 네. 일회용 플라스틱들. 그걸 안 써도 패키징. 네, 안 일회용 써도. 플라스틱 절반 정도 줄이. 정확하게 얘기하면 35%에서 40% 정도를 줄일 수 있다라는 통계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단 줄일 수 있는 것부터 자는 거죠. 왜 이게 사실상 없으면 우리 생활 너무 불편할 거예요. 근데 네. 그게 아니라 우리가 정말 단순히 비닐봉지 정말 5년 쓰는 거 아니잖아요. 진짜 5분 1시간? 이렇게 쓰려고 쓰는 건데 이거는 500년 동안 안 썩는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에서 일단 줄여 나가자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게 참 배우면 배울수록 참 기분이 안 좋아지는 게, 분해가 되더라도 그 분해가 되는 게 피해를 안 입히는 게 아니라 눈에 사라질 뿐, 실제로는 미세 플라스틱 돼가지고 땅에 들어가든지 아니면은 메탄가스가 돼가지고 메탄가스가. 온난화를 더 가속화하든지, 아까 석탄 발전소 615개였나요? 650개였나? 아무튼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고, 저는 한동안 원래 좀 포장재가 싫어서 항상 만두 가게 갈 때 막 락앤락 들고 가고 그랬었거든요. 요즘 안 하다가 최근에 제 아들 이렇게 죽 먹고 싶다 해가지고 죽 사러 갈 때 네. 이렇게 유리통 들고 와가지고 거기서 가져왔거든요. 네. 플라스틱 캠페인 자꾸 이제 저도 접하고 자꾸 안 들으려고 하는데 자꾸 말하는 게 들려서 사무실이 작다 보니까 그래서 어쩌지 마 듣다 보고 막 이러다 네네. 보니까 네네. 나도 조금 다시 한번 좀 생각을 해가지고 했는데 기분이 좋더라고요. 들고 오면서. 예. 갈 때 잠깐 챙기고 담아달라고 하면 또 주인 아저씨도 조금 좋아하세요. 아무래도 돈도 약간 절약되고 또 자기도 조금 덜 찜찜하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맞습니다. 사실 사람들이 쉽게 안 변하잖아요. 근데 지금 또 생각해보면 요즘 지하철역 같은 데서 그 우산용 비닐 같은 거 안 준다고 아예 이렇게 딱 써 있거든요. 조금씩 빨리 줄여나가는 게 좀 정말 절실한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서 생각 없이 썼었던 것들 중에 분명히 줄일 수 있는 것들이 있거든요. 이런 것들에서부터 하나씩 줄여 나가는 게 되게 필요한 거죠. 하나 생각해보면 플라스틱이 개발된 게 1900년대 정도고, 네. 굉장히 많이 쓰기 시작한 거는 한 50년대, 60년대 정도? 그 정도부터예요. 그러니까 사실 플라스틱 안 쓰고 살았거든요. 우리는 분명히 몇천 년을. 방식이 좀 다르긴 하지만. 그래서 그렇게 해서 생각해 보면은
안 쓸 수 있는 방법이 많이 있기는 있는데, 그냥 그 자체로도 너무 보기도 안 좋고 등등등등 있지만, 뭐, 그다음에 정말 그 해양 생물들 그거 막 먹는 거 보고 있으면은, 이게, 가슴이 아프죠. 예, 정말 이게, 가슴이 아프죠. 비닐봉지 같은 건 해초랑 구별이 안 되거든요, 얘네들이. 네. 그래서 뭐 먹고 막 새들 그거 먹이고 죽고 막. 그래서 그런 거 저런 거를 좀 볼 때 좀 고통스럽긴 한데, 보고 나면 좀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나도, 자꾸 생각나고 그러니까. 그런 걸 봐야 좀 생각이 바뀌어요, 사실. 그 그래서 미세 플라스틱이 그게 좀 생선한테 들어가면 또 그게 우리 식탁으로 올라올 수 있는 거잖아요. 당연히 지금도 먹고 올라오고 있어요. 네, 우리 이제 많이 또- 먹고 있어요. 진짜 우리 어. 정말 신나게 먹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미세 플라스틱이 실제로 인체에 얼마나 유해한지에 대해서는 결과가 아직 나와 있는 건 없어요. 네, 지금 실험 중이죠, 지금. 실험 중인 거죠. 우리 모두가 실험체입니다. 지금. 우리 모두가 실험체가 돼서, 그러니까 보통 이 위해하다라는 연구 결과는 10년이 넘어야지만 좀 네. 그 결과치가 보이는데, 미세 플라스틱에 대한 위험성 내지는, 그러니까 이게 있다라는 걸 감지한 지 10년이 안 돼서 지금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거든요. 근데 진짜 이 연구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는 아무도 모른다는 거. 그게 가장 위험하지 않은가 싶어요. 플라스틱이 기후변화에 기여하는, 기후위기를 만드는 주 문제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플라스틱만 조금 적게 쓰더라도 기후변화를 늦추는 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거 한 가지 네. 기여한다는 표현을 쓰잖아요. contribute 해가지고 기여한 쓰는데, 과학적으로는 중립적인 건 맞는데, 네. 뭔가 좋은 느낌 들지 않으세요? 기여라고 그러면? 아, 진짜. 예, 예. 또 예일대 영어 하시는 아. 분이어가지고 좀 유발, 미묘한 차이가 있어요. 유발하는 뭐, 알겠습니다. 예. 그 기후 위기를 유발하는 플라스틱 줄이면 좀 좋겠습니다. 자, 오늘 그 함께 해주신 두 분 정말 감사드리고요. 더 할 얘기 한참 많은데. 그럼 오늘 마지막으로 좀 마지막 한마디, 이 플라스틱과 기후 변화 관련된 한마디씩 한번 해볼까요? 네. 제가 먼저 할게요. 마지막은 이제 이서쌤이 좀 해주시고. 이게 저는 보면은 그 플라스틱을 석유라는 관점에서 봐서 보면 이게, 그거를 만들고 뭐 하여튼 뭐 실어 나르고 사실 그 플라스틱 폐기물 뭐 필리핀 보낸다, 다시 가져온다, 이거 할 때도 다 석유를 써요. 그러니까 석유 회사 입장에서는 플라스틱을 만들어 놓으면은 얘가 왔다 갔다 하냐고 석유 쓰고 여기저기 막 튕겨 다니냐고 또 석유 쓰고 이래가지고 석유 회사는 신나는데 우리는 미세 플라스틱 먹고 기후변화 심해지고 뭐 어차피 플라스틱도 뭐 공짜 아니잖아요. 돈 쓰고 뭐 서로 스트레스 받고 재활용 누가 하냐 이러면서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이 플라스틱이라는 놈하고 조금 점점점 거리를 좀 멀리 띄어서 거의 작별 수준까지 좀 가야 되는 상황이니까 그런 관점에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린피스 플라스틱 전문가 김희석 캠페이너님도 한마디 해주시죠. 저 오늘 팟캐스트에 초대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사실 정말 개인 마이크가 있는데도 이렇게 어려운데 하나만 나눠 쓰셨을 땐 얼마나 어려우셨을까 깊이 약간 공감되면서 네, 그런 시간이었었습니다. 네, 저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네. 그래서 저도 이번 자리를 통해서 사실 플라스틱과 기후변화에 대한 생각을 조금 더 많이 하게 된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저는 열심히 플라스틱 캠페인을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마이크를 계산했기 때문에 음질 핑계를 댈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콘텐츠를 많이 이제 개발해야 되는데 앞으로도 많은 도움 부탁드립니다. 네, 지금까지 함께 해주신 두 분께 너무 감사드리고요. 부자 아빠, 살아남는 아빠, 구독과 추천, 댓글 꼭 좀 부탁드립니다. 자, 다음 주에는 더욱 풍성한 내용으로 함께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풍성하기 어렵다고 항상 네. 얘기하는데. 네, 더 풍성한 내용, 지금 배출되고 있는 이산화탄소량만큼 풍성한 내용으로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부자 아빠 살아남는 아빠는 애플 팟캐스트, 구글 팟캐스트, 팟빵, 파티, 앵커, 스포티파이 등을 통해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방송에 대한 의견이나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은 gkr@greenpeace.org로 메일을 보내주시면 저희가 정기적으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자 아빠 살아남는 아빠